허물은 숨길수록 드러난다. 경야 인계 앙지. 고치면 남들이 모두 우러러본다. 자공이 말했습니다. 군자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모두 그것을 보고 잘못을 고쳐도 모두 그것을 우러러봅니다. 추앙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어감도 어려운 추앙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건 어떤 드라마의 대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돼. 날 추앙해. 높이 받들어 우러러봄. 사전적 추앙은 신을 추앙하다라고 쓸 때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딱딱한 단어가 어떻게 거부감 없이 시청자들에게 어필된 것일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만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려서 그렇다. 존경이라는 단어를 굳이 리스펙이라고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자 비일상적인 단어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는 현대인의 발버둥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깟 추앙 한번 받도록 해보죠. 추앙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추앙을 상대에게 요구하면 될까요? 누군가가 자신을 추앙의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려면 해야 할 일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공자의 책 논어로부터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그 해답은 단순했습니다. 당신의 허물을 고치면 된다. 허물을 고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태양이나 달은 우리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이것들의 이상이 생긴다면 그건 바로 인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이 태양과 달을 두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위대한 힘을 우러러보지 않을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평소에 해나 달의 고마움을 거의 잊고 삽니다. 평소에 해와 달을 우러러 쳐다보는 일이 있으신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와 달에 어떤 이상이라도 생긴다면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와 달을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태양과 달에는 어떤 이상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일식과 월식이 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일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그래도 그 진행의 형태만으로도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평소에 군자의 덕행에 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군자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의 시선은 군자에게 집중됩니다. 때로는 욕하고 때로는 연민하면서 일식이나 월식을 구경하듯이 군자의 허물을 세밀하게 지켜봅니다. 이렇게 모두가 나서서 지켜보기 때문에 군자가 잘못을 범하게 되면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군자가 되고자 하는 당신, 군자 취급을 받는 것을 넘어 추앙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당신,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자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모두 그것을 보고 잘못을 고쳐도 모두 그것을 우러러봅니다. 인간의 잘못은 모두 일식과 월식과 같은 것입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보고 잘못을 고치면 사람들이 모두 앙망, 즉 추앙합니다. 이 말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식과 월식은 해와 달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시간과 장소에서 자연스레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태양과 달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잘 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잘못에 대해 바로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만 있어도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고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로 군자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다. 잘못을 저질러도 모두 그것을 보고 잘못을 고쳐도 모두 그것을 우러러본다 라고 한 사람은 공자가 아닌 그의 제자 자공의 말이 논어에 수록된 겁니다. 그는 위나라 출신으로 공자보다 31살이나 연하였는데 언변이 뛰어나고 정치적 수완도 좋아 노나라 등에서 재상을 지냈답니다. 장사에도 재능을 지녀 공자의 경제적 후원자이기도 했고요. 남의 장점을 칭찬하기를 좋아했고 능력 또한 비범하였기에 공자보다 자공이 더 낫다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답니다. 이러했던 자공의 말이 논어에 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군자라면 자신의 과실을 깨닫고 곧바로 고친다는 점에 대해 일식과 월식의 비유를 들어 강조한 자공의 생각이 현명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잘못은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허물일 뿐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곧바로 고치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또 존경하게 됩니다. 허물을 고치고 다시 군자의 의연한 모습을 갖추면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평상으로 돌아갑니다. 아니죠. 그렇게 자기 갱생에 능한 사람을 추앙의 대상으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대인으로 대접받을 것인가, 소인으로 취급받을 것인가.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8년에 개봉된 공포 영화로 내용은 단순합니다. 젊은 남녀 넷이 휴일에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가게 되는데 운전 중에 사람을 칩니다. 경찰에 신고하느냐 마느냐로 다투던 네 사람, 은폐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시체를 바다에 유기합니다. 1년 후 4명 중 1명의 집에 지난 여름 있었던 일을 알고 있다라고 쓰인 편지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일은 잘못을 고치려는 대신 숨기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은폐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봐야 결국 비극적 결말만 있게 된다는 교훈을 주는 영화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특히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더더욱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떤가요? 다양한 미디어가 발달해서 누군가의 잘못이든 언제든 실시간으로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오판을 내릴 수도 있고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일식이나 월식처럼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그림자에서 벗어나 다시 밝고 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식이나 월식을 본다고 가정해볼까요?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일식과 월식 그 자체를 보고 박수를 보내나요? 아닙니다. 해와 달이 어둠에 잡아먹히는 순간이 아니라 그 어둠을 벗고 다시 환한 모습을 되찾을 때입니다. 진짜 군자, 진짜 어른이 되고자 한다면 일상에서 늘 저지를 수 있는 잘못, 그리고 허물을 바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고쳐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혼미함 속에 빠져 있다면 어른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존경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을 의식하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자공의 말처럼 군자 역시 결국 실수투성이의 좌충우돌하는 우리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그가 우리와 같나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의 수준, 즉 군자와 우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매우 작습니다. 그 차이는 자신의 허물에 대처하는 방법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어떻게든 자신의 허물을 숨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우리의 태도와는 정반대입니다. 군자는 자신의 허물이 드러난 자리를 허물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버립니다.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자신을 고쳐낼 수 있는 일종의 용기입니다. 이 태도가 군자인지 어른인지 아니면 소인인지 그저 그런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 뒤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이어져야 하겠지만 말이죠. 잘못이 있었음에도 바로 고쳐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 멋졌습니다. 존경합니다. 아니, 추앙합니다.